제품 빅데이터 분석 과정 예에서 두 번째 주제인 탐색 분석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5장 제품 빅데이터 분석 과정 중에 2절 제품 빅데이터 분석 예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번 주제의 목표는 앞에서와 같이 예제를 통해서 제품 빅데이터 분석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두 번째 단계인 탐색 분석 단계에 대해서 예를 가지고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탐색 분석 단계의 첫 번째 어떤 활동으로서 대상 자료 범위를 이제 확보하는 그런 활동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품 빅데이터 분석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제품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자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어떤 축적된 제품 자료를 사용할지를 초기에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활동입니다. 이번 예 자료를 보았을 때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평가 단위가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평가 자료의 모임도 과제 단위로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 레이블 속성 값도 과제별 어떤 성공 여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의 목표가 제품 개발 실습 과제별 성공 예측이므로 평가 대상이 되는 모든 제품 자료도 과제별로 확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제품 개발 실습 과제 자료를 저장하는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에서 이러한 과제를 대표하는 객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펍 객체인데요. 요거는 앞에서 저희가 제안한 제품 자료 모델,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의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객체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펍 객체는 아이템 객체의 일부로서, 하나의 일종으로서 표시되어 있고요. 이 아이템 객체의 일부니까 이게 제품 구조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펍 객체는 특정 제품 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아이템을 포함하는 제품 구조의 최상위 정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펍 객체가 있고 그 펍 객체 아래 제품 구조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제품 구조에 포함되는 모든 뭐 아이템, 또 아이템에 연결된 뭐 도큐먼트, 또 아이템 간을 연결하는 REL, 제품 구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제품 펍이라고 대표되는 제품 개발 과제에서 생성된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단위 제품 개발 과제, 어떤 과제에 포함된 아이템 또는 파트 또는 뭐 재료, 이런 것이 무엇이냐를 알려고 그러면 이 펍 객체, 그 과제를 대표하는 펍 객체의 아래 제품 구조 상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템들을 다 검색하면 그 아이템들이 바로 그 제품 개발 과제에 참여한 아이템이다. 또는 그 아이템에 연결된 모든 도큐먼트, 기술 문서 객체들을 다 찾아내면 그 기술 문서들이 바로 그 펍 객체로 대표되는 과제에서 생성된, 과제에서 사용되는 기술 문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펍 객체 하나를 이용해서 어떤 제품 개발 과제에 포함된 모든 자료, 제품 자료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찾아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제품 개발 과제 단위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제품 과제를 표현하는 객체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는 펍 객체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펍 객체를 통해서 이제 필요한 모든 제품 자료들을 찾아내고 처리하는 그러한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과제에 관해서 펍이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과제를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그 펍이라는 것으로 표현된 과제는 하나씩 관리되는 게 아니라 다시 프로그램이라는 어떤 단위로서 관리가 됩니다. 즉
펍 몇 개가 묶어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관리된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예는 뭐냐면, 예를 들어 한 학기 동안에 어떤 수업이 진행되면, 제품 개발 관련 수업이 진행되면 그 제품 개발 관련 수업 안에 실습 과제가 여러 개가 있겠죠. 그랬을 때 그 여러 개의 실습 과제가 프로그램이라는 것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저장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창의적 공학 설계라는 수업이 진행되었으면 그 안에 뭐 20개의 어떤 과제가 진행됐다 그러면 이 20개의 과제는 바로 2021년 창의적 공학 설계 프로그램에 속해 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어떻게 그러면 펍 객체는 그런 프로그램에 속한 것을 표현하느냐, 펍 객체의 프로그램 속성에 그 자기가 속한 프로그램의 식별자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이 펍이 어느 프로그램에 속했다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제를 처리할 때 과제 단위로 모든 자료가 처리되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또 처리할 때 프로그램 단위로 묶어서 그렇게 처리됐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여기에서는 마리아DB로 구현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요. 그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서 대상 프로그램을 펍 프로젝트보다 먼저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었는가, 즉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몇 년도에 어떤 수업들이, 제품 개발 과제가 진행된 수업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총 27개의 프로그램이 관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2019년도, 양을 줄이기 위해서 2019년도 이후에 목록을 한번 출력해보는 그러한 질의문, 검색 SQL 문장 셀렉트문이 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셀렉트문을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실행을 시키면 그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서 2019년 이후 진행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프로그램 객체들이 쭉 이제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몇 년도에 어떤 수업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업이라는 것은 그 수업 아래 여러 개의 다수의 과제들이 이렇게 묶여져 있었겠죠. 그 안에 포함되겠죠. 그러면 이제 특정 프로그램에 어떤 과제들이, 펍들이 있었는지, 펍 객체를 이제 찾는 그러한 질의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식별자가 25가 아마 거기서 보면 2021년도 창의적 공학 설계 프로그램이 그 식별자가 25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021년도 창의적 공학 설계에 있었던 그 수업에서 생성돼서 만들어진 그러한 진행되었던 그 제품 개발 과제들을 한번 출력해봐라, 펍 객체를 출력해봐라 하면 거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이제 펍 객체들이 쭉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에 예와 뒤에 예를 알 수 있는 것이, 일단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 안에 어떤 과제들이 있었는지를 쭉 출력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가 있겠죠.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떤 과제가 있었는데 그 과제에 대한 성공 실패, 즉 여기서는 그 레이블 속성값입니다. 레이블 속성값이 없으면 저희가 그 자료가, 과제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학습 데이터셋에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과제에 대한 성공 실패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번 예에서는 그 과제 성공 실패는 그 데이터베이스 저장된 건 아니었습니다. 따로 다른 이제 성적을 기록하는 그러한 매치에 저장돼 있었고, 그걸 확인했을 때 총 2022년부터 2021년까지 성공 실패, 그러니까 과제에 대한 성공을 했느냐 실패했느냐 하는 그 결과들이 기록이 평가 자료가 남아 있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2017년, 2018년, 2021년, 2017년 과목들이 선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석 대상으로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2019년이나 2020년에도 이런 과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건 코로나 때문에 어떤 기준이, 그 실습 기준이 달라져서 그거를 이제 사용할 경우가 문제가 있다,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의 범위를 이렇게 이제 탐색 준비 단계에서 탐색 분석 단계에서 이렇게 자료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여간 모아진 몇 년간의 모아진 과제 몇 년간의 프로그램 속에 들어있던 과제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과제들을 모았을 때 약 73개의 4개 프로그램에 73개의 실습 과제의 자료가 모아졌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평가 자료를 봤을 때 다 성공하고 4개가 실패를 한 그러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적합한 분석에 쓸 수 있는 어떤 펍 그러니까 과제 자료를 확보를 했고요. 또 그 과제의 성공 실패 자료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 실패 자료는 레이블 속성값으로 들어갈 거고요. 이 펍 아래에 있는 과제 자료는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조건 속성으로 어떤 평가 지표를 우리가 설계를 해서 그 평가 지표에서 계산한 값을 이용해서 어떤 조건 속성을 만드는 그러한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어떠한 과제를 선택할 거냐, 과제 범위,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과제가 있었느냐, 그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SQL 명령어를 가지고 자료를 찾아낼 수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사용한 PDM 시스템에서도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스템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편리하게 그런 분석 대상, 분석 자료의 범위라든가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든가 그거의 과제, 적절한 과제라든가 그런 걸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계속 이런 실습 과제를 진행했던 프로그램들이 뭐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화면은 이제 그 중에서 특정 어떤 아마 2017년도 과제 그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2017년도 프로그램에서 어떤 펍 그러니까 프로젝트 정보들이 쭉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학생들이 사용했던 실습 참가자들이 사용했던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런 실습 과제, 실습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상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제품 개발 과제를 약 70여 개를 선택을 하고 그것들의 그 레이블 속성 값까지 이제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료들, 그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 제품 개발 과제의 어떤 특성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초 통계량, 뭐 평균이라든가 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각 속성별로 쭉 확인을 해서 어떤 특성을 이해를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추세가 발견되면 그런 추세를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나중에 분석 모델 같은 걸 만들 때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통계량을 확인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예로서는 엑셀의 분석 도구 기술 통계 기능이라는 게 있어서 이것을 이용해서 자료에 대한 기초 통계량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의 입력 데이터셋에 포함된 어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뽑아낸 어떤 속성 값을 쭉 갖다 놓고 그것들의 기초 통계량이 어떤가를 이제 확인하는데 과제별 생성된 아이템 수를 가지고 기술 통계 기능을 이용해서 기초 통계량을 확인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 통계량은 특히 엑셀에 이제 차트 기능도 있으니까 그런 차트 기능을 이용해서 그림으로도 또 편리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엑셀의 기초 통계량 화면이 나오는데요. 좌측에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서 뽑아내는 속성이 쭉 들어 있고요. 숫자로 그걸 선택한 다음에 기술 통계표라는 것을 기능 이용해서 선택을 하면 그 우측에 보는 것처럼 어떤 기초 통계량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 속성의 평균, 표준 오차 또는 뭐 분산 최대값, 최소값 또는 뭐 관측수 이런 기본적인 통계량들이 쭉 나와서 그 속성 값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엑셀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다른 도구를 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 마이닝을 위해서 사용하는 래피드 마이너를 이용해서 기초 통계량을 확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래피드 마이너에서도 자료를 일단 래피드 마이너 안에 들어오면 그 각각의 속성별로 기초 통계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쭉 그 일목요연하게 기초 통계량이 나와서 필요한 경우에는 좀 부족하나마 어떤 분포 같은 것도 볼 수 있는 그 자료의 분포 같은 것도 볼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그래픽 기능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도구, 데이터 마이닝 도구를 이용해서도 기본적인 기초 통계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래프를 통한 자료 특성 파악인데요. 우리가 이제 자료들의 기초 통계량, 각각의 속성은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자료 간의 관계죠. 어떤 자료가 다른 자료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알고 싶은데, 그런 자료들을 이런 수치상으로 확인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프를 통해서 자료를 가시화하면 우리가 표로서 어떤 숫자의 리스트나 그런 표로서 알 수 없는 자료의 특성이나 또는 속성 간의 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이런 데이터 마이닝 도구들은 그래서 아주 쉬운 또 잘 준비된 그러한 그래프 기능을 제공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분포 그래프 같은 경우를 이용하면 어떤 우리가 숫자로서는 보기 힘든 그러한 속성 간의 어떤 상관관계 같은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주어진 자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쭉 해나가면서 서로의 상관관계를 분포표로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과제의 성공, 여기서 과제의 성공은 0, 1로 표현을 했습니다. 0이면 실패, 1이면 성공. 그것과 우리가 이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추출한 아이템 생성 기간, 그래서 아이템 듀레이션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아이템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또는 아이템 생성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평균 그런 이제 속성이 있었는데 그 속성 간의 관계를 이제 한번 그런 분포도로 그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림에 표시되는 것으로 보면은 이 실패한 과제일수록 그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아까 말한 아이템 듀레이션 그 속성 값이 커지는 그러한 어떤 특성 또는 관계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한 과제들은 그 아이템의 생성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하는 아이템 듀레이션 속성이 크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숫자로 봤을 때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그림에 보는 것처럼 0에 있는 것들이 이제 실패한 거고요. X축에 1에 있는 게 성공한 것들인데, X축 1에 있는 것들은 이 Y축 값이 아이템 듀레이션 값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템을 생성하는 평균 시간인데, 그런 것들이 거의 여러 군데 거의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반면에 0 실패했을 경우에 보면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 있죠. 즉 아이템 듀레이션이 큰 것들이 많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탐색 분석 단계에서 그래프를 통해서 이 둘 관계의 어떤 두 속성 간의 아이템 성공과 실패와 아이템 듀레이션 간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더 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분석 모델을 개발할 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이 특성을 이용하는 그런 분석 모델을 개발해야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개의 속성 값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본 겁니다. 세 개의 속성 값을 쭉 그려본 건데, 이거는 이제 래피드 마이너에서 제공하는 그래프 기능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속성은 이제 어떤 과제 중에 기술 문서를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아이템 속성, 아이템을 개발하는 속도, 그 다음에 REL, 제품 구조를 개발하는 속도라는 속성이었는데, 이 세 개의 속성값을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굉장히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나중에 이러한 속성에 대해서 어떤 이 셋 중에 하나의 속성에 대해서 어떤
특성이 있었으면 나머지 두 개의 속성에도 그 특성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성질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뭐 분포도라든가 그런 그래프를 이용해서 자료를 여러 속성들의 자료를 서로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그 전체 자료의 어떤 특성, 그 대상의 특성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 특성을 이용해서 뒤에 이제 나오는 분석 모델을 개발한다든가 평가 지표를 준비를 해서 데이터셋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제의 질문으로 그래프를 이용하여 파악할 수 있는 대상 자료의 특성을 석세스와 아이템 듀레이션 속성 예를 통해 설명해 보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성공했을 경우, 그러니까 석세스는 0, 1 두 가지가 있는데 석세스 값이 1일 때 성공했을 경우에 또는 석세스 값이 실패했을 경우에 이 아이템 듀레이션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석세스 값이 성공했을 경우에는 이 아이템 듀레이션의 분포가 고르게 나왔었는데 이 석세스 값이 0일 때 실패했을 때는 이 아이템 듀레이션 값이 굉장히 높은 형태로 전부 다 몰려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특성을 발견했는데 그 특성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성공한 그 과제들은 이 아이템 특성이 아이템 듀레이션 값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만 실패한 과제들은 아이템 듀레이션 값이 높은 그랬을 때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제의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제품 빅데이터 분석 과정의 예, 그러니까 제품 개발 실습 과제를 가지고 제품 빅데이터 분석 과정을 이제 따라가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과정에 두 번째 단계인 탐색 분석 단계를 예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 결과 예제 분석 그 예제 자료 예제에서 제품 자료를 확인한 결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은 펍 객체가 제품 개발을 대표하고 제품 개발은 이런 평가 이번 예제의 평가 단임으로 이 펍 객체를 이용해서 모든 자료를 제품 자료를 개발 과제별로 모아야 된다. 그런 걸 알 수 있었고요. 또한 이 과제는 하나씩 관리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별로 몇 개의 과제들을 모아서 프로그램별로 관리한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다음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대상이 되는 자료들을 쭉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품 개발 과제들 중에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을 제하고 약 73개의 실습 과제 자료를 선택을 했고 그 중에 약 4개가 실패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분석 자료의 분석 대상 자료들을 정해놓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뭐 기초 통계량이라든가 그래프 기능을 이용해서 어떤 상관관계라든가 기본적인 자료의 특성들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